자, 오늘은 우리가 문장에 대한 종류, 문장의 종류에 대한 공부를 좀 합시다. 문장의 종류라는 건 물론 학교에서 잠시 배운 학교도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혼문장, 견문장. 견문장에는 아는 문장, 안개 문장, 이어진 문장 뭐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그런 걸 먼저 하기 전에 배경 지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교과에서는 없지만 교과서는 없는 얘기지만 배경 지식으로 반드시 알아둬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문장 성분을 기억해야 돼. 문장 성분을 설명하기 전에 자, 이런 필기할 게 없다. 듣기만 해라. 그 품사라는 게 있어. 품사와 문장 성분이 있는데 자, 이게 필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품사가 9개 종류가 있어. 뒤에 사자가 붙는 거예요. 명사, 대명사, 부사, 관형사, 사자 붙는 게 있어. 그래서 동사, 형용사. 그래서 굳이 써보자면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동사, 형용사, 그리고 감탄사. 아이고 좀 적을 공간이 없다. 어차피 필기할 거 아니니까 그냥 쓸게. 조사 9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번 시험에 도움이 되는 품사는 동사와 형용사를 알고 있어요. 이번 시험에는. 물론 이번 시험에 품사는 시험 도움이 아니야. 근데 동사와 형용사를 알고 있어야만 문장의 종류를 기억할 수가 있어. 그러면 품사가 뭐냐면 그 단어, 과쪽인 걸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 성분은 이번 시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돼. 교과서는 없잖아, 물론. 문장 성분은 7개의 문장 성분이 있어. 뒤에 이거는 어자가 붙어.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이렇게 붙어. 근데 얘는 이거 종류를 다 알아둬야 돼. 대신. 자, 그러면 선생님 품사도 보고 문장 성분이 뭔가 이유로 질문할 수가 있잖아.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면 나는 예쁜 인형을 샀다 한다면 품사는 단어를 다 쪼갠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나, 얘는 대명사, 는, 조사, 예쁜은 형용사, 인형, 명사, 을, 조사, 샀다, 동사. 이렇게 쪼갠 게 품사야. 그 품사 중에서 네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동사와 형용사를 부르네. 동사와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해요. 용언. 우리가 얘를 합쳐서 용언이라고 하기도 한다면 용언을 기억해야 돼. 동사는 움직임을 드러내는 거고 형용사는 모양을 드러내는 거야. 근데 용언은 항상 끝에 뭐뭐 다로 끝낼 수 있어. 예쁘다, 샀다 이것처럼. 그러면 용어는 뭐뭐다로 끝낼 수 있는 게 용어이고 용어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어. 동사는 움직임. 예를 들면 가다, 오다, 먹다, 죽이다 이런 거. 형용사는 모습. 예쁘다, 아름답다, 꽃이 피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뭐뭐다가 붙을 수 있는 게 용어이고 용어 중에서 동사는 움직임이, 형용사는 모양인데 이번 시험에는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문제 나오진 않아. 그럴 필요 없어. 어쨌든 간에 용어 2개를 갖고 있고 자, 그러면 품사는 이거 2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 문장 성분이야. 문장 성분이 뭐냐면 문장 성분은 쉽게 말하면 띄어쓰기야. 띄어쓰기. 요 묶음, 요 묶음, 띄어쓰 묶음. 이 묶음이 문장 성분이 되는 거야. 그러면 띄어쓰기가 문장 성분이라고 하면 이건 이따가 필기할 거겠지만 그러면 얘는 문장 성분은 뒤에 어자가 붙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어가 되는 거야. 얘는 이따가 공부하겠지만 서술어가 되겠지. 얘는 을려 있어서 목적어가 돼. 얘는 뭐냐? 이제 이걸 이따 공부하겠지만 얘는 관형어가 돼. 이따 공부하겠지만 이렇게 문장 성분을 공부하는 게 7개의 문장 성분을 알아야만 문장의 종류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얘기지. 자, 그러면 그 얘기를 쌤이 좀 너무 필기를 하잖아요. 필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생각해보니까 필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자, 50페이지 50페이지라고 돼 있죠. 그 1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의문론 교재. 그 이어서 하는 교재라서 50을 되어 있을 겁니다. 아래쪽에다가 요거 좀 써볼까? 자, 당장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배경 지식으로 알아둬야 되는 내용입니다. 형용사랑 동용사 차이가 뭐예요? 품사에서 자, 관형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했는데 봐봐. 새 옷을 입다. 옷은 명사지. 그럼 새가 그러니까 관형사는 관형사는 어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옷이니 새 옷. 새 옷, 혼옷 여기 새가 관형사고 옷이 명사가 되는 거야. 그럼 관형사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걸 얘기하는 거야. 형용사도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 아니에요? 형용사, 이 영어 형용사는 구별하는데 영어는 그렇지 그건 아니야. 형용사는 그렇지 명사를 수식할 때는 있지. 우리 그때 그걸 관용어라 그랬지 그때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예쁜 옷을 입다. 예쁜 옷을 입다. 이거 명사지. 그지? 예쁘는 예쁘다, 예쁘고, 예쁘니, 예뻐서라고 이렇게 바로 붙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활용이라 그러는데 예쁘다, 예쁘고, 예뻐서 활용하니까 얘는 형용사야. 근데 형용사인데 옷을 이렇게 꾸며주지. 근데 얘는 품사는 단어 그 옷 자체를 얘기하는 건데 얘는 뭐뭐다 예쁘다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형용사지만 대신 기능은 명사를 꾸며주니 묶고 관형어가 돼. 관형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관형사도 명사를 꾸며주고 관형어도 명사를 꾸며주는데 품사는 단어를 쪼갠 걸 얘기하는데 예쁘다, 예쁘고, 예뻐서 예쁜이처럼 활용하기 때문에 얘는 용언에 포함돼요. 용언, 다 붙을 수 있으니까 예쁘다. 그래서 용언이니까 용언 중에 예쁘다는 모습이니까 형용사가 되는 거야. 하지만 문장 성분을 물어본다면 얘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어가 되는 거야. 근데 새 옷을 보자. 나 새 옷을 입다. 옷은 명사잖아. 그럼 새는 뭐뭐다가 붙을 수 없지. 뭐뭐다가 붙을 수 없으면서 이게 명사를 꾸며주면 얘를 바로 관형사라는 거야. 그 품사는 관형사고 문장 성분은 관형어가 돼. 그래서 모든 관형사는 다 관형어에 포함시켜. 문장 성분은. 이해돼요? 아주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질문한 문제를 질문했어요. 자, 물론 저거는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지만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라. 그런데 이거는 서진이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지 알아둬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오늘 결석한 서윤이는 아예 이게 교과서 시험범위에 들어가. 품 7개 문장 성분 구별하는 게. 그래서 어차피 둘 다 공부하셔야 되는데 서윤이는 오늘 빠졌지만 영상 수업을 들을 서윤이는 이따가 문장 성분 7개를 다 외워야 돼. 암기해야 돼. 그러나 서진이는 암기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둘 다 문장 성분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에요. 자, 필기 다음에 이해하세요. 수학생이 주신 거 먹고 힘내. 밥을 안 먹고 와. 그 밥을 먹으라 그랬잖아. 수장이. 자, 다 했어?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볼까?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51페이지에 보면 문장 성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문장 성분의 뜻과 종류라고 되어 있잖아. 처음에 문장 성분 딱 메모치기 바랍니다. 문장 성분 딱 메모치세요. 문장 성분은 밑에 온가로 1번을 보시면 자, 문장 성분 뜻이 있지. 이거 아무 의미 없어. 이거 의미 없고 문장 성분이 아까 뭐라 그랬니? 띄어쓰기의 단위가 문장 성분이라고 했어. 그럼 옆에 문장 성분 네모친 옆에다가 옆에 큰 마크에서 띄어쓰기의 단위 띄어쓴 게 바로 문장 성분이라고. 그럼 여기 나는 예쁜 인형을 샀다가 하나 둘셋 네 묶음이지. 네 묶음이 바로 네 개의 문장 성분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문장 성분에는 뒤에 업자가 붙는 게 문장 성분인데, 자, 내가 하나 문장을 읽어보자. 이를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면, 자, 나는 예쁜 인형을 예쁘게 꾸몄다라고 해봅니다. 나는 예쁜 인형을 예쁘게 꾸몄다라고 합니다. 자, 잘 들어. 띄어쓴 게 이렇게 띄어쓴 거 띄었으니까 묶음 요 묶음이 문장 성분이라고 했지. 문장 성분은 총 7가지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너는 공부하면서 주어는 뭔지 알고 있어. 주어가 뭐야? 주어. 영어로 S잖아. 그럼 주어지. 그러니까 굳이 공부하자 우리 주어, 목적어, 소수 정도는 알고 있다는 거야. 얘가 뭐야? 소수라지. 인형을 얘는 목적어잖아. 그러면 나는 인형을 꾸몄다는 말은 문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해. 왜냐하면 주어 없는 문장은 없거든. 생략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주어를 안 쓰는 생략은 하는 거지만 주어는 있어야 되는 거야. 목적어 을은 있어야 되고 소수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 그럼 이렇게 주어, 목적어, 소수로 또는 보호 같은 경우에 이따 보호를 있다고 말할게. 보호는 문장에서는 절대로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필수 주성, 필수성분, 그러니까 주성분이라고 해. 그러나 예를 들어 예쁘게. 얘는 아직 문장 성분 모른다고 치지만, 자, 나는 인형을 꾸몄다를 예쁜 인형을 예쁘게 꾸몄다. 이 예쁘는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 없어도 말은 통한단 말이야. 나는 인형을 꾸몄다라. 나는 인형을 예쁘게 꾸몄다라. 뜻은 비슷하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우리가 얘를 부속 성분이야. 부속. 필요할 때만 쓰면 되는 거니까. 부속 성분인데 얘는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어차피 너는 주어는 알고 있잖아. 소수를 알고 있잖아. 앞에 있는 게 주어, 끝에 있는 게 소수라니까. 을는 있으면 목적어다. 이거 아직 보호는 안 배웠지. 이따 배울 거야. 그러면 어차피 문장 성분은 네가 모르는 건 구별 못하는 건 딱 2개밖에 없어. 뭐냐면 관용어 아니면 부사밖에 모르는 거야. 독립어는 맨 문장 앞에 있어. 아차, 어머나, 이커, 에그머니, 와 이런 것들 제일 앞에 있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배우면 금방 기억하는데 배워도 이해 못하는 게 바로 관용어와 부사를 구별하는 거야. 그러면 네가 문장 성분 문제가 딱 나왔을 때 1초, 2초, 3초 동안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오잖아? 무조건 관용어 아니면 부사어일 거야. 무조건. 왜? 너는 주어를 알고 있으니까. 왜? 너는 목적을 알고 있으니까. 보호는 이따 배울 거야. 치워서. 그럼 결국은 관용어는 부사어인데 관용어는 뒤에 명사를 꾸며줘. 체어를 꾸며줘. 부사는 뒤에 용어를 꾸며줘. 즉 동사명사. 그럼 봐봐. 얘는 모르겠지. 1초, 2초, 3초 모르겠어. 그러면 뭐 아니면 뭐라고? 관용어 아니면 부사가 되겠지. 자, 얘는 인형을 꾸며주면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관용어가 되는 거야. 얘는 꾸몄다는 동사를 소수로 즉 꾸몄다는 뭐가 되니? 갑자기 생각나지 않니?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지. 그럼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용언이잖아. 용어를 꾸며주니까 예쁘기는 뭐가 되겠니? 부사가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문장 성분 문제가 나온다면 1초, 2초, 3초 동안 답을 못 찾으면 무조건 나는 관용어 아니면 부사어일 수밖에 없어. 근데 관용어는 뒤에 이렇게 체어인 명사를 꾸며주고 부사는 뒤에 용어를 꾸며주는 거야. 이건 불변이야. 그럼 쉬워져. 근데 관용어와 부사는 항상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뭐냐 그러면 예를 들면 와 이거 와 앞에 심표 찍었지. 아차 어머나 이크 에그머니 이런 것처럼 혼자 뚝 떨어졌지. 얘를 독립어라고 해요. 독립어. 그러면 와 나는 예쁜 인형을 예쁘게 꾸몄다 하고 문장 앞에 넣으면 독립어가 되는 거야. 뭐 선수야 친구야 hun명아 이름 전부 다 독립어가 돼. 그러니까 문장 밖에서 다 독립어가 되는 거야. 그러면 7개 문장 성분 중에서 그러면 주성분과 부속 성분과 독립 성분 그렇게 세 가지로 쪼개줄 수 있는 거지. 자 체크하자. 51페이지 보겠습니다. 2번 문장 성분의 종류 있죠. 자 주성분 동그라미 쳐봐. 옆에 줄점 쳐봐라. 문장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성분 줄치고 주어 동그라미, 서술어 동그라미, 목적어 동그라미, 보호 동그라미 이따 하나씩 배울 거야. 그다음에 부속 성분 세모 쳐. 세모. 옆에 관용어 세모, 부사어 세모 쳐. 독립 성분은 네모 쳐. 독립 성분은 독립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독립어 옆에 독립어 네모 칩니다. 그러면 문장 성분의 종류는 크게 주성분과 부속 성분과 독립 성분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자 51페이지 볼게. 2번 큰 2번 주성분 있지? 자 주성분 네모 쳐주고 자 이제 하나씩 보자. 온가로 1번 주어 동그라미. 주어는 굳이 뭔지 몰라도 얘기할 필요 없겠죠. 주어는 앞에 있는 건데 자 제일 아래쪽 51페이지 그 밑에 주어의 형태라고 돼 있지? 그것만 줄치면 돼. 자 나머지 공부할 필요 없어. 주어의 형태 종류를 보면 되는데 그것도 다 보지 말고 내가 체크하는 대로 줄쳐. 자 여기 보면 아래쪽 주어의 형태가 있는데 기억 돼 있는 1번 2번 기억 있죠. 자 체험 플러스 주격 조사가 붙은 이 가 깨서 뭐 에서 이 에서는 원래는 부사격 조사지만 신경 쓰지 마. 체원이 뭐냐면 명사를 체원이라고 해. 그러면 얘는 명사 뒤에 이나 다나 깨서가 붙으면 얘는 주어가 되잖아. 예를 들면 옆에 나와 있는 바람이 살랑살랑 분다. 바람이. 그럼 이 바람은 명사, 이는 조사잖아. 그럼 이거 전체가 뭐가 되겠니? 주어가 되겠지. 너무나 쉬운 거야. 근데 가볍게 설명한 거야. 그러면 자 체온 플러스 이가 깨서 여기는 딱 좋죠. 애들은 신경 쓰지 마. 중학교 수준은 공부할 거 아니야. 이거 설명하면 또 30분 설명해야 돼. 애서가 왜 주어지? 시험 관계 없어 이거. 그러니까 애서는 과감하게 빼고 이가 깨서가 붙으면 다 주어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그다음에 니은 체온 플러스 보조사인데 선생님 보조사가 뭔가요? 라고 얘기한다면 짧게 설명할게요. 조사 중에서 얘는 주어도 될 수도 있고 목적어도 될 수 있는 게 보조사가 돼요. 그러니까 보조 스펙트럼 보조사인데 뭐가 있냐 그러면 종류는 수십 가지지만 그냥 알아둬야 될 게 이거만 이거면 돼요. 예를 들면 아까 바람이 살랑살랑 불다고 했잖아. 그럼 이걸 바람은 살랑살랑 불다라고 해요. 바람은 살랑살랑 분다 할 때 바람은도 주어잖아. 이근이 보조사가 돼. 그럼 은은 오만이 붙어도 이건 주어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자 줄쳐. 체온 플러스 보조사 은는 노만. 은는만 돼 있니 혹시? 아니요. 은는 노만 돼 있죠. 옆에 아르미는이라고 돼 있어.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런 의문을 볼게. 실പ്പം 보세요 잠시. 선생님 은는은 보조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주격 조사를 하면 안 됩니까? 이가처럼 어차피 은근은 주어잖아. 근데 내가 왜 보조사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자 봐봐. 예를 들면 나는 공부는 한다. 나는 운동을 안 해도 나는 공부는 한다. 이런 말을 나오죠. 그러면 이 너는 만약에 주어라면 얘는 주어를 100% 맞아. 주어. 그럼 얘도 주어니? 주어가 두 개 쓰는 게 이상하잖아. 그럼 얘는 뭐냐면 목적어예요. 왜냐면 얘는 공부를 한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은느는 문장에서 주어도 될 수 있고 이가처럼 을들처럼 둘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쪽에 붙으면 주어고 이쪽에 붙으면 목적어니까
보조 스페어 타이어처럼 이쪽에 붙고 저쪽에 붙고 네 마음대로 붙을 수 있다 해서 보조사를 하나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조사가 있으면 주어 아니면 목적일 수밖에 없어. 무조건 주어는 아니야. 그래서 이가가 붙으면 무조건 주어지만 은는 도만, 특히 은는이 붙으면 주어일 수도 있고 목적일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고? 이간을 집어넣어보고 을를 집어넣으면 돼. 얘는 이간을 내가 공부를 하다 그 말이잖아. 그럼 얘는 을을 이가가에 해당하는 거고 을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는 주어 목적어가 되는 거야. 얘는 목적은 뒤에 나와. 이따 다시 설명해 줄 거야. 그래서 은는은 보조사라 말을 쓰게 되는 거야. 자, 지금 했던 말은 당장 너희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야. 알았지? 하지만 문장 성분을 이해하는데 이따가 문장의 종류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야. 당장 그렇다고 너희 학교에 얘가 문장 성분 뭐 이런 데 문제 너는 안 나와. 괜찮은데 근데 이해를 좀 해줘. 근데 서윤이는 나와. 같은 중학교 3학년이잖아. 서윤이는 출판사가 좀 달라가지고. 자, 그럼 기억 기억만 줄치고 넘어가세요. 자, 다음에 이제 바로 2번 서술어 동문하기. 넘기세요. 바로 서술어 동문하기. 두 번째 줄 줄쳐. 무엇이 무엇이다 무엇이 어떠하다 어찌하다로 나타날 때 무엇이다 어떠하다 어찌하다에 해당한다 줄치. 그러면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밑에 서술어 형태라고 돼 있지. 기억 줄쳐 동사가 서술어 옆에 봐봐. 시골에 있는 외할머니댁에 갔다가 동사거든. 그러니까 이거 서술어가 될 수 있잖아. 니은 형용사 줄쳐. 예문 봐봐. 밤하늘이 참 막다 줄쳐. 막다가 형용사거든. 얘가 서술어잖아. 이 문장에서. 다음에 디귿 줄쳐. 체온 플러스 서술격 조사이다. 체온은 명사니까 명사 더하기 서술격 조사이다. 이다가 서술격 조사라고 그래. 이다가 붙어도 서술어가 돼. 옆에 줄쳐. 우리 반장은 민수이다 줄치면. 자, 이렇게 영원히 우리가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은 것들이 서술어가 되는 거야. 자, 요거 잘 기억해. 자, 이거는 금방 내가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거는 형사 중에서 동사가 서술어가 될 수 있고 형용사가 서술어가 될 수 있고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어도 서술어 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면 이따가 문장의 종류를 파악할 때 서술어의 개수가 문장의 종류거든? 그러면 서술어를 파악하는 말은 결국 품사로 말하면 동사, 형용사, 이다만 찾으면 되는 거야. 이따가 설명할까? 그러면 동사, 형용사, 이다만 찾자. 그러면 문장의 개수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야. 그거 이따가 정리해 줄 거야. 우리 지금 문장 3분만 가볍게 본다고 하는데 배경 지식으로. 자, 3번 목적어 동그라미칩니다. 두 번째 줄 줄쳐. 목적격 조사 을력이 붙어 나타난다 줄칩니다. 자, 밑에 쭉 내려봐. 목적어의 형태 보이지? 기억 줄쳐. 체온 플러스 목적격 조사 을를. 옆에 예문 봐라. 뭐가 있니? 참새를이 목적어지? 줄치고. 다음에 니은 줄쳐. 체온 플러스 보조사 을문보. 아니 선생님, 체온 플러스 보조사 아까 주어라면서요. 왜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지. 자, 옆에 봐봐. 예문 보시면 준영이는 피아노도 잘 친다잖아. 그러면 얘는 능이 붙었지만 얘는 주어가 맞잖아. 주어자니까. 근데 얘는 도가 붙었지. 도. 없는 도만. 얘는 뭐가 똑같지? 을류가 같은 의미야. 피아노를 잘 친다잖아. 얘는 뭐와 똑같은 거지? 이나 가와 똑같잖아. 그러면 은는 도만이란 조사가 붙으면 무조건 주어 아니면 주어 아니면 목적어로 이해하시라. 그러면 주어는 풀 방법은 이가를 대입해보거나 을를 대입해보면 돼. 오케이?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 구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예문에다 똑같이 표기하자. 주어, 이가, 피아노를 도, 세모치고 을류 똑같이 표시하자. 지금은 이해돼도 얘가 돌았으면 또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어떻게 시험 한 달 뒤에 보잖아. 근데 여기 필기를 좀 잘 두자. 당장은 너는 이게 시험에 또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하나 둬야 돼. 된? 자, 다음 넘겨. 다음
보호 동그라미 주시면 돼요. 자, 서진아, 이거 보지 말고 보호가 혹시 뭐라고 알고 있니? 너 왜 고민하는 줄 아니? 옛날에 보호를 배운 것 같긴 한데 영어에서 설명하는 보호 때문에 헷갈리기 시작한다. 주어를 보충해 준다. 영어 보호랑 국어 보호랑은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얘는 좀 암기를 해야 돼. 보호는 뭐냐면, 자, 여기 줄치요. 되다, 아니다와 같은 서술어가 필요한 문장 성분 중 주어를 제외한 문장 성분으로 체원의 복격조사 이가가 붙어 실현된다. 줄치입니다. 그러면 말이 좀 어렵죠. 이렇게 하죠. 보호는 이겁니다. 이가 플러스 되다 아니다. 자,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이가가 얘가 보호가 돼. 예를 들어서 물이 얼음이 돼. 나는 학생이 아니다. 그러면 보호는 반드시 되다 아니다만 보는 거야. 이 두 개밖에 없어. 자, 우리나라 말에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이 어렵다. 어려워. 주어가 아니야. 이가는 얘는 보호가, 얘는 주어가, 얘는 주어가. 이 같은 이지만 얘는 주격조사, 얘는 복격조사야. 그러면 이가가 붙으면 주어라면서요. 이가가 붙으면 주어야. 근데 단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이가는 보호야. 암기. 그러면 저 주어가 없고 그냥 얼음이 되다만 있어도 저는 그렇죠. 보호라고 써서 왜냐하면 주어는 생략가야 보니까. 그러니까 되다 아니다 앞에 있으면 무조건 주어 보호가 되는 거야. 알겠지? 요렇게 쓰자. 그대로 쓰자. 오른쪽 문제는 있잖아. 선생님이 이거 영상 촬영하고 있잖아. 네가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되면 또 영상 들어. 내가 올려놓을 테니까. 물론 영상 보는 것보다 나도 묻는 게 더 빠르겠지만 없는 시간에 또 영상 다시 한번 봐봐. 그 부분만. 자, 그럼 이제 밑에 보호의 형태 아래쪽 기억 줄칩니다. 체온 플러스 복격조사 2가 줄치지. 그러면 체온 플러스 복격조사 2가 그만 설명했던 건데 자, 예를 들면 봄이 되니 꽃이 핀다. 자, 이 봄이 문장 성분이 뭐야? 주어. 얘는 꽃이는 이게 두 개 문장이니까 이따가 이거 이어진 문장이야? 얘는 뭐야? 주어. 주어. 오케이. 얘는 보호. 그렇지. 되니가 있잖아. 되다. 조심해라. 되다만 기억하면 안 돼. 되다, 되니, 되어서, 되므로 다 아니다, 아니고, 아니니, 아니어서 다 전부 다 보호에 해당되는 거야. 알았어요? 이거 어떻게 헷갈리면 안 돼? 표시해. 그거 하나만 줄지. 니은 하나 필요 없어. 그렇죠? 자, 넘기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여기 네 개가 무슨 성분? 주성분이야. 문장에서 이 네 개는 꼭 필요해. 꼭 필요하다는 말은
모든 문장마다 주어, 목적어, 보호를 넣으라는 게 아니라 되다 아니란 말이 있으면 꼭 보호가 필요하다는 뜻이고 목적어 을력이 필요한 동사에는 반드시 을력을 집어넣으라 이 말이지 무조건 모든 문장에는 주어, 목적어, 보호를 넣으라는 뜻은 아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네 가지 성분을 주성분이라고 해요. 다음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이제 부속 성분이에요. 그게 바로 관용어와 부사가 되는 거예요. 자, 54페이지 부속 성분 네모치고요. 온가로 1번 관용어 동그라미 쳐봅시다. 자, 관용어 동그라미 쳤나요? 자, 옆에 줄치입니다. 체온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 줄치입니다. 자, 체온이 뭐라 그랬지? 원래는 체온은 명사, 대명사, 수사를 체온이라고 해요. 명사, 대명사는 이, 그, 저, 나너를 말하고 수사는 하나, 둘, 셋, 넷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체온 동그라미 치고 여기다 적자. 명사, 대명사, 수사.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오케이? 자, 그리고 쭉 내려와. 아래쪽 보면 관용어의 형태가 있지. 이게 좀 어려워. 그런데 너는 어차피 관용어 부사를 찾는 문제를 나오지 않아. 근데 반드시 아니지만 알아보면 좋아. 좀 무거운 것 같아서 한번 있어. 좀 고민을 많이 쳐가지고. 자, 관용어가 될 수 있는 건 종류가 많아. 첫 번째, 모든 관용사는 다 관용어가.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품사는 관용사 안에 관용어가 들어가. 그러니까 모든 관용사는 다 관용어에 포함돼요. 그럼 관용사도 명사를 꾸며주고 관용어도 명사를 꾸며줘. 근데 관용사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새, 험, 온갖, 이게 뭐 관용사다. 얘네들은 무조건 명사 꾸며줄 수밖에 없잖아. 새 옷, 헌옷, 온갖 실험, 이 사람, 그 사람, 저 사람 다 명사 꾸며주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다 관용사야. 그럼 관용사는 전부 다 관용어에 포함해. 품사로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내 친구다 한다면 품사로 물어보면 이는 관용사지만 묻고 문장 섞어 본다면 관용어가 되는 거야. 품사로 따지면. 자, 그러면 관용사 줄치고 옆에다가 새, 헌, 온갖, 이, 그, 저, 점점점을 하나 써주세요. 이런 것들이 관용사예요. 관용사 옆에다 바로 열고. 그러면 관용사는 관용어는 무조건 다 명사를 꾸준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명사. 근데 어차피 품사는 치우지 않는 필요 없고. 자, 니은 줄쳐. 체험 플러스 관용적 조사 의. 자, 의가 붙으면 무조건 관용어야. 예를 들어보자. 자, 니은은 체험은 그냥 명사라고 이해해. 명사 뒤에 의가 붙으면 얘는 무조건 관용어야. 왜냐하면 보세요. 나의 책 한다면 자, 품사는 적인 거니까 얘는 관용격 조사고 나는 대명사야. 책은 명사야. 이 묶음은 명사 책을 꾸며주니까 얘는 관용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의가 붙으면 무조건 다 관용어라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지? 옆에 봐봐. 나의 책 나오잖아. 나의 책 할 때 나의 주치고 그의 작품 그의 주치고. 자, 다음에 디귿 봐봐. 디귿. 요번에 어가리라고 되어 있지. 이게 아까 네가 관용사와 형용사 헷갈릴 때 이것 때문에 그래. 디귿 때. 자, 이것이 뭐냐면 천천히 해요. 요번에 어환. 참고로 어환이 뭐예요? 한다면 짧게 얘기할게. 먹다 동사와 예쁘다 형용사가 있어. 내가 아까 다 바꿀 수 있으면 요물이라고 했잖아. 얘는 움직이니까 동사고 얘는 형용사인데
이 달을 때 우리 앞부분을 어간이라 뒷부분을 어미라. 그래서 용어는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자 달을 뺀 앞부분을 어간이라고 그런다. 그럼 용어의 어간 플러스 는 또는 또는 니은 그리고 던 또는 또는 니은 으란 건 은도 되고 니은도 된다 이 말이야. 을도 되고 니은도 된다 이 말이다. 그러면 아까 내가 용어는 뭐라 그랬니? 품사로 따진다면 동사 명사가 됐잖아. 그럼 동사 명사에 붙은 니은이 붙으면 전부 다 관용어가 되는 거야. 왜? 얘네들 다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 예를 들어보자. 자, 용어의 어가 뭐 동사 어가 뭐 는 뭐 은 뭐 떤 뭐 을 먹는 음식 먹을 음식 먹던 음식 먹을 음식 얘는 전부 다 음식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니까 얘는 전부 다 관용어가 되는 거야. 그럼 관용어인데 품사는 뭐니? 동사들이잖아. 동사들. 그러면 형용사 예를 들어볼게요. 형용사. 형용사 예를 보면 예쁘다에서 예쁜 음식 그리고 은은 안 붙고 예쁘던 음식 예쁘던 안 붙죠. 예쁠 음식 이게 붙겠지. 그럼 얘는 예쁜 음식 이러면 뭐니? 얘도 음식을 꾸며주니까 관용어야. 근데 품사는 뭐니? 예쁜 형용사지. 그래서 아까 네가 형용사와 관용사를 지정했던 거야. 얘는 동용사야. 얘는 그렇다면 자 똑같이 용어의 어간 밑에 줄치고 동사 형용사를 한 다음에 요 얘를 관용어 명사로 딱 표시해보자. 관형사가 제일 어려워. 네? 관형사가 제일 종류가 많고 어려워. 근데 어차피 시험 범위들은 관형어 뭔지 이런 문제 안 나오지만은 너무 쉽게 있게 안 해도 돼. 이 정도면 이해하기도 돼.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리을 체험 단독 줄쳐. 체험 단독이 뭐냐면 체험은 명사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명사 더하기 명사가 나오면 학교 운동장을 봐. 학교 운동장 원래 명사잖아. 그지? 그러면 학교, 비록 얘도 명사야. 품사는 명사인데 학교 운동장의 이 수식, 어떤 운동장? 학교의 운동장이잖아. 이 의가 빠질 거야. 어차피 조사가 생략 가능하니까. 학교 운동장. 그러니까 운동장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이 학교도 얘도 관용어에 포함된다 이 말이지.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치가 혼자 있는 거잖아. 뒤에 조사도 안 붙어있고.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명사 두 개 연달아서 합한다 관용어가 되는 거야. 이거 똑같이 관용어 명사라고 표시해. 자, 다음에 비율입니다. 부서 동그라미 줄칩니다. 용어를 꾸며주는 문장 성분 줄칩니다. 용어를 꾸며주는 문장 성분. 자, 밑에 쭉 내려와 부사의 형태가 있죠. 기억, 부사 줄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관형사처럼 얘도 모든 부사는 전부 다 부사어에 포함합니다. 얘는 품사고 얘는 문장 성분인데 종류는 다르지만 그럼 부사는 예문 봐봐. 진이는 노래를 무척 잘 부른다라고 되어 있지. 그지? 무척 동그라미 잘 동그라미. 자, 무척 잘 부른다. 그러면 부른다는 동사잖아.
잘 불러. 뒤에는 부사이고 문장 성분은 부사어가 되는 거야. 무척 잘 부른다. 얘도 품사는 부사지만 문장 성분은 부사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척. 그럼 아니 또 부사 이렇게 연달아 나올 수 있습니까? 계속 연달아 나올 수 있어. 관용어도 마찬가지죠. 자, 다음에 니은 줄자. 채용 플러스 부사격 조사에서로 에게 보다 만큼부터까지처럼 줄 닫힙니다. 그러면 에으로 에게 보다 만큼까지처럼을 외우는 게 아니야. 내가 아주 간단히 설명하는 거야 지금 수업은. 깊이 있게 수업하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 이 정도만 알아도 되니까 간단히 설명하는 거다. 만약에 시험 범위가 문장 성분을 안다면 또 깊이 있게 설명해 주겠지만 그게 아니야. 너는 지금 너는 문장의 종류를 공부하는 시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배경 지식을 알아두라고 지금 간단히 설명해 주는 건데, 자 예를 들면 우리들은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다. 자 여기서 문장 성분은 묶음 우리들은 주어잖아. 그치? 했다 소수를 의미를 풀면 얘는 목적어잖아.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냐? 1초, 2초, 3초 뭐 하는 거? 모르면? 관용하는 부사는 맞지. 그러나 아까 관용하는 명사를 꾸며줬잖아. 얘는 봐봐. 운동장에서 축구를 운동장에서 했다니. 운동장에서 한 거잖아. 그럼 했다라는 용어를 꾸며주는 얘는 뭐가 되겠니? 부사어가 되는 거야. 그런데 보통 부사는 뒤에 뭐뭐에서 뭐뭐조차 뭐뭐보다는 조사 안에 붙는다는 뜻이야. 이런 건 이렇게 없다는 거지. 그냥 어차피 묶음이니까 불은 쳤지만은 어차피 묶음이 뒤에 용어를 수식하면 다 부사가 된다. 이 얘기가 된다. 오케이? 컴퓨터로 봐. 우리들은 운동장에 축구를 했다. 운동장에서 줄치면 되겠지. 이게 부사가 돼. 자 그러면 문장 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 소수로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모르면 무조건 뭐 아니면 뭐 관용어 아니면 부서일 수밖에 없을 텐데 관용어는 뒤에 명사를 꾸며주고 부서는 뒤에 용언 즉 동사를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이렇게만 딱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독립성분 네 번째입니다. 독립어 동그라미 치 줄칩니다.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 관련이 없는 문장 성분 줄칩니다. 그리고 밑 아래쪽 봅니다. 독립어의 형태. 1번 감탄사 줄쳐. 감탄사는 놀람을 드러내. 아차 어머나 에크 에그머니 놀람이나 감탄이 감탄사 옆에 어머나 할 때 어머나 줄칩니다. 다음에 2번 줄쳐. 체험 플러스 혹격조사 야여 이시여 줄쳐. 그래서 혜진아하고 혜진이라는 체험 뒤에 아가 붙었잖아. 혹격이 뭐냐면 누굴 호자가 부를 호자야. 부르는 조사야. 예를 들면 신이여, 홍명아, 야옹아 할 때 이걸 다 혹격 조사라고 해. 근데 결국은 독립어는 문장 밖에 뚝 떨어졌잖아. 문장 밖에 있으면 다 독립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알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봐라. 제가 아주 짧은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문장 성분을 설명했어. 문장 성분은 크게 주성분, 부성성분, 독립성분이 있지만 주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 소수로인데 보어 꼭 기억해라. 그리고 부속성분은 관용어, 부사야. 특히 관용어, 부사를 잘 구분하는데 1초, 2초, 3초 지나서도 무슨 문장 성분인지 모를 때는 관용어 아니면 부사가 된다. 관용어는 뒤에 명사가 와. 부사는 뒤에 용어를 꾸며줘. 동사, 명사 꾸며준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기억해두면 이제부터 문장의 종류 본론 들어갈 때 이해하기 쉬울 거야. 자, 이게 배경 지식이야. 되니? 질문. 딱 10분간 휴식.